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분석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바로 그 질문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정말 다들 말하는 것처럼 캐즘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안개처럼 뿌옇한 2026년 전기차 시장의 진짜 모습, 그 지용도를 아주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안내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려고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죠. 전기차 이제 한물 같다, 성장 끝났다, 캐즘에 빠졌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계십니다. 관련 주식들은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오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소음 뒤에 숨겨진 진실, 데이터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2025년 11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전년 대비 판매 성장률입니다. 무려 플러스 30.4%예요. 캐즘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이건 거의 폭발적인 성장세죠. 유럽에서는 전기차 혁명이 여전히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41.2%입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선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탈동조화 현상, 그 서막입니다. 자, 그럼 이 극과 극의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성장통이라는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헤드라인 뉴스 넘어 데이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2025년 11월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고작 3.5%입니다. 이것만 보면 성장 멈췄네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건 사실 착시 현상입니다. 유럽의 폭발적인 성장과 미국의 끔찍한 추락이 서로 더하고 빼지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평균의 함정인 거죠. 이 숫자 뒤에는요, 지금 세 개의 거대한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간의 동력원 전쟁. 둘째,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세 대륙의 패권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생존을 건 왕자의 게임입니다. 첫 번째 전쟁터, 동력원 전쟁부터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순수 전기차 BEV는 여전히 10.4%라는 아주 견조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전기차의 대안이라고 주목받았던 하이브리드 H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오히려 판매량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장은 결국 순수 전기차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물론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역습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요. 큰 흐름에서 대세는 여전히 BEV라는 걸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쟁터, 바로 삼국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개의 거대 시장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법과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거죠. 이 세 시장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글로벌 시장이라고 보고 투자 전략을 짰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0% 넘게 성장한 유럽 시장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폭스바겐 그룹이 26.1%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역시 안방 호랑이는 다르네요. 그 뒤를 스텔란티스나 BMW 같은 유럽의 전통 강자들이 꽉 지키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저기 BYD가 보인다는 겁니다. 7.4% 점유율로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유럽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보려는 중국의 거센 도전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싸늘한 미국 시장입니다. 판매량이 41.2%나 급감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점유율을 뜯어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41.3%로 절대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아래 2위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전통의 강자 BMW, GM, 그리고 정말 무섭게 성장한 우리 현대 기아차가 6에서 8%대 점유율을 두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2위 자리를 향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건 분명 현대차, 기아에게 엄청난 위기죠. 하지만요, 이걸 뒤집어 보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절대 강자 테슬라가 주춤하고 GM 같은 경쟁자들이 생산 문제로 삐걱거리는 바로 이 혼란기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서 점유율을 확 뺏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의 다음 행보가 미국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한번 볼까요? 성장률 0%. 이것만 보고 중국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숫자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서 압도적인 규모를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2025년 11월 단 한 달 동안 팔린 전기차가 140만 대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랑 유럽 시장 전체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BYD, 지리, 상하이차. 탑 순위는 전부 중국 현지 브랜드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테슬라조차 점유율이 5.2%에 불과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은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독립 생태계, 즉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쟁, 기업들의 치열한 왕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관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만약에요, 저 거대한 중국 시장을 통계해서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던 전기차 시장의 순위표가 완전히 뒤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판매 순위입니다. 1위부터 3위까지 BYD, 지리, 상하이차 전부 중국 기업이죠.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테슬라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솔직히 전쟁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순위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1위는 폭스바겐 그룹, 2위는 테슬라가 자기 자리를 되찾았고요. 그 뒤로 BYD, BMW, 스텔란티스라 뒤를 잇습니다. 전통의 자동차 강자들이 다시 왕좌를 차지한 거죠. 이게 바로 중국 효과의 실체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진짜 경쟁 구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으로 봐야 우리 현대차 기아의 진짜 실력이 보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는 글로벌 6위입니다. 5위인 스텔란티스와도 격차가 거의 없는 아주 당당한 상위 플레이어인 거죠.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에 전체 순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저력이 중국을 뺀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시장을 쪼개서 봐야 하는지, 각자 도생의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잡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장의 진짜 지형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 안개처럼 자욱한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신다면 이 3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시장을 절대 하나로 뭉뚱그려 보지 마십시오. 미국, 유럽, 중국은 이제 서로 다른 행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동력원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고 베팅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순수 전기차, BEV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의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보려면 반드시 중국 제외 데이터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정말 팽팽하게 공존할 겁니다. 기회 요인이라면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미국의 테슬라처럼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위험 요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각 나라의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하루아침에 얼어붙을 수도 있고 살아남기 위한 가격 경쟁, 이른바 치킨 게임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계속 갉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죠. 이 한마디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골드러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소모전의 시대를 환영한다. 너도 나도 뛰어들기만 하면 돈을 벌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그리고 전략적인 인내심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은 겉보기엔 둔화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의 강세, 미국의 약세, 그리고 중국의 거대 시장 유지라는 극심한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진짜 경쟁력을 보려면 반드시 중국 제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